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레드코랄 무드 메이크업, 줄여서 레코드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코랄톤의 아이 메이크업과 레드코랄 립 메이크업이 특징인데요. 오랜만에 고데기로 휘피펌을 해봤는데 이 메이크업이랑 꽤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요즘 환절기 시즌에 접어들면서 수분 부족형 복합성 타입인 저는 요새 이 제품으로 화장 전에 보습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바로 유리아주 제모스 토너 제품입니다. 요즘 SNS에서 건성 토너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핫한 아이템이더라고요. 꼭 필요한 8개의 순한 성분과 포뮬라로 히알루론산의 강력한 보습 효과를 가진 제품이에요. 저는 먼저 피부결을 가볍게 닦아주면서 사용했어요. 토너의 온천수 베이스가 피부에 자극 없이 수분을 전달하고 속당김을 해결해주는 고보습 토너예요. 보통 7스킨법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스킨법은 확실히 그냥 바르는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피부 타입에 따라 너무 많은 양의 토너를 바르면 피부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3에서 4스킨법으로 아침 저녁으로 좀 더 신경 써서 꼼꼼히 흡수시키면서 발라주었어요. 끈적임 없이 딱 산뜻하고 촘촘히 수분감이 스며드는 느낌으로 베이스 전에 간편하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영상에 구독자 이벤트로 함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다음은 저의 사랑 한율 어린 쑥 수분 진정 크림. 봄 되고 이 크림 정말 제대로 써보고 느껴본 것 같아요. 쑥이 진정 효과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쑥 미스트도 굉장히 잘 맞았는데 이 제품도 번들거림 없이 딱 촉촉하더라고요. 지성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유분감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이거 다음엔 페이스 오일을 사용해 주었어요. 특히 3스킨법으로 수분을 채워준 다음엔 유분기를 함께 충전해주면서 피부 속을 좀 꽉 잡아주는 페이스 오일을 함께 사용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저한테 가볍다기보단 그냥 너무 딱 리치하지 않은 페이스 오일로 느껴졌어요.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엔 눈가와 눈썹은 화장솜으로 닦아서 유분기를 제거해줍니다. 다음은 저의 사랑 차인박 톤업 선크림을 사용해줄게요. 가볍게 반톤 정도 피부톤이 보정되는 효과로 너무 번들거리지 않고 촉촉한 발림성과 마무리감이 특징이에요. 유기자차랑 무기자차의 혼합 제품으로 저에겐 큰 트러블 없이 순하게 잘 맞아서 선크림은 이걸로 완전 인생템 장착했습니다. 나스가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프라이머. 전 스무드 앤 프로텍트 라인을 사용했는데요. 기존 프라이머 텍스처들이랑 크게 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는데 잔주름까지 싹 커버하는 엄청난 블러의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신 양 조절이 좀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다음은 새롭게 사용해본 웨이크메이크 듀오 스틱 2호. 웨이크메이크 제품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루나랑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루나보단 밀착력이 조금 아쉬워도 시간 지나서 얼룩짐이나 다크닝이 저한텐 덜 하더라고요. 전 파데를 바르기 전에 눈 밑 아래 다크서클과 코 옆 주변의 붉은 혈관, 턱 아래 뾰루지를 먼저 커버해 주었어요. 파운데이션은 2가지 제품을 섞어서 사용해 줄게요. 사실 조금 촉촉한 파데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요즘 피부결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얇지만 커버력 있는 가벼운 세미매트한 파데를 함께 사용해 주었어요. 랑콤 5-01 컬러는 레몬 느낌이 나는 노란기가 도는 바닐라 컬러고 투쿨포스쿨 3호는 딱 정직한 느낌의 23호 톤의 컬러예요. 기존 로드샵에서 제대로 된 23호 파데 찾기 힘드셨던 분들겐 아마 오아시스 같은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얼굴 중앙을 중심으로 물먹인 퍼프로 두드려주면서 밀착시켜 주었어요. 비율은 투쿨포스쿨 3호와 랑콤 땡미라클을 2:1로 섞어주었습니다. 피부결 안 좋을 땐 확실히 물먹인 퍼프가 짱인 것 같아요. 다음은 아까 파데 전에 사용했던 컨실러를 다크서클이 가장 심한 곳에 콕 찍어줍니다. 그 다음 끝부분이 일자로 커팅된 컨실러 브러쉬로 대강 펴발라주고 눈썹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아리따운 브로우 파우더 1호를 사용해줄게요. 이런 파우더 타입이 눈가의 유분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펜슬보다 지속력은 더 좋더라고요. 브로우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 아래쪽부터 그려가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눈썹 아래쪽부터 그려주셔야 본래 눈썹보다 두꺼워지지 않아요.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젠 다들 외우셨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맨날 사용하는 아리따운 브로우 마스카라 5호를 사용해줄게요. 머리를 초코색으로 염색하신 분들은 약간 이런 노란기와 붉은기가 딱 적당한 이 컬러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다크하지도 밝지도 않아서 전 진짜 이 브로우 마스카라 너무 잘 썼어요. 다만 팁이 일자여서 많이 묻어나오는 편이라 주변을 컨실러 브러쉬로 정돈해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오랜만에 맥 속눈썹 뷰러를 사용해줄게요. 자주 사용했던 시세이도 뷰러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 맥 뷰러가 좀 더 곡률 수치가 낮아요. 시세이도가 좀 더 옆으로 길고 평평한 느낌이에요. 뷰러 각도를 틀어가면서 눈 앞, 속눈썹 뒤쪽까지 꼼꼼하게 찝어줍니다. 다음은 속눈썹 고데기를 사용해줄게요. 드디어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매를 좀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효과는 아이라이너보단 마스카라예요. 때문에 그 인조 속눈썹에 뭐랄까 그 속눈썹 같지만 원래 내 것이 아닌 듯한 그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속눈썹 고데기로 꼭 꼼꼼하게 컬링을 해주면서 고정시켜주세요. 다음은 음영으로 맥 웨지를 사용해줄게요. 이거 입자가 참 고운데 손가락으로 발색하면 유분기가 묻어서 굳더라고요. 때문에 맥의 이 매트 라인은 꼭 브러쉬를 활용해서 발라주세요. 눈썹 앞쪽 아래와 눈두덩이 뒤쪽까지 음영을 넣어서 입체감을 살려주고 콧대도 쭉 살려줍니다. 이 컬러가 음영으론 살짝 붉은 느낌이 돌아서 아이 메이크업 전에 보면 조금 과해 보이지만 메이크업을 하고 났을 땐 이 음영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에뛰드 달달한 버터 맥주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뭔가 고운 거품이 생각나는 옅은 버터 베이지 컬러예요. 눈두덩이 위에 얹으면 깔끔하게 스킨톤으로 눈가가 정리되면서 부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짙은 피부톤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딱 기본적인 베이지 톤의 음영 섀도우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눈두덩이 중간부터 눈 앞쪽, 애교살엔 중앙을 위주로 넓게 발색해주세요. 다음은 마몽드 드라이 코랄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요거 옅은 오렌지 브라운 컬러인데 단독으로 쓰고 위에 금펄만 얹어도 데일리로 딱 깔끔하게 예쁘더라고요. 눈두덩이에 아까 발랐던 영역보다 조금 좁게 발색해줍니다. 그 다음 삼각존부터 눈꼬리가 그려질 영역까지 이어주면서 브러쉬로 터치해주세요. 약간 봄날의 오후처럼 그윽한 느낌이 드는 섀도우예요. 다음은 톤 다운된 로즈 코랄 라이너를 사용해줄 건데요. 페어리 드롭스가 릴리 바이레드로 브랜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브랜드 아이라이너 진짜 안 번져요. 완전 짱! 암튼 쌍꺼풀을 따라 눈꼬리까지 쭉 라인을 그려줍니다. 언더 점막 중앙도 채워서 좀 더 몽환적이고 그윽한 느낌을 내줍니다. 언더 점막을 이런 로즈 코랄로 채워주면 훨씬 분위기 있어 보여요. 제가 이날 마구잡이로 그냥 라이너들을 잡아서 발색해봤는데 색감 조합이 딱 이렇게 예쁘겠다 싶은 게 다 릴리바이레드 제품이더라고요. 아무튼 요 12호는 그냥 평범한 레드기 없는 딥브라운 컬러예요. 꼭 똑같은 제품이 아닌 그냥 가지고 계신 브라운 라이너를 활용하셔서 점막부터 꼬리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사용한 5호 멜로우 코랄은 진짜 너무 칙칙하지도 발랄하지도 않았던 느낌으로 딱 괜찮았어요. 아무튼 삼각존은 그리지 말고 점을 찍듯 콕콕 터치해주면서 채워줍니다. 다음은 삐아 리퀴드 라이너 2호를 사용해줄게요. 고동색 잉크 같은 리퀴드 라이너인데 사용하면서 브러쉬 끝을 항상 정돈해주어야겠더라고요. 점막의 3분의 2 지점부터 눈꼬리까지 속눈썹 사이사이 빈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그 다음 얇게 눈매가 길게 이어지듯 라인을 빼주세요. 다음은 제가 요즘 정말 사랑하는 펄 섀도우 아리따운 모노 아이즈 캔디 드롭스를 사용해줄게요. 웨딩 피치가 생각나는 핑크, 골드, 은펄 조합의 섀도우예요. 눈두덩이 중앙에 톡톡 손가락을 사용해서 밀착시켜주고 남은 양으로 눈썹과 너무 가까이 닿지 않도록 발라주세요. 그 다음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애교살도 함께 발라줍니다. 그 다음 완전 플래시 세례를 받은 듯 자체 발광하는 화이트 골드 58 펄 라이너 10호 샤인 골드를 사용해줄게요. 아까 코랄 컬러를 채운 언더 점막 아래인 애교살 중앙을 중심으로 펴발라줍니다. 애교살 앞쪽이 아닌 중앙에 이런 펄 라이너를 넣어주면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마스카라는 바로 이것 아니겠나요? 저의 진리템, 인생템, 평생템 슈에무라 페탈리시 마스카라 블랙을 사용해줄게요.
점막을 브라운으로 채우고 블랙 마스카라로 또렷하게 강조해주면 색상을 통일했을 때보다 더 유니크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번 영상보다 마스카라가 훨씬 예쁘게 발려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뿌리 쪽을 여러 번 터치해주면서 굵게 강조해주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도록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이 마스카라는 진짜 덧발라도 두껍게 뭉치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고 심지어 저한테 번짐도 없었어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인조 속눈썹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언더에도 발라주고 속눈썹 고데기를 사용해서 인조 속눈썹 모양처럼 속눈썹이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도록 열을 주면서 풀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위쪽으로 컬링이 더 단단하게 고정도 되고 뭉친 부분도 풀어져요. 저 화장할 때 진짜 이 두 제품 안 쓴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눈화장은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다음은 립. 저의 또 다른 인생템 립 펜슬이죠. 스키니 립 크레용 11호를 사용해줄게요. 톤 보정부터 거뭇한 립 라인까지 깔끔하게 보정해주는 제품입니다. 저는 입술 외곽 라인을 이 제품으로 잡아주면서 살짝 도톰한 오버립을 만들어주었어요. 다음은 에스쁘아 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배드로맨스 컬러를 발라줄게요. 차분한 오렌지 브라운으로 부드럽게 착 감기듯 밀착되는 게 특징이에요. 립스틱 바디를 비비면서 바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가면서 입술 전체에 옅게 발색해줍니다. 입술 외곽은 브러쉬를 활용해서 깔끔하게 발색해주세요. 입술 외곽이 딱 깔끔하면 립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완성되어 보여요. 다음은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화사한 애플레드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 역시 부드럽게 착 감기는 편안한 벨벳 같은 매트한 텍스처인데요. 입술 위, 아래, 중앙 위주로 발색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입술 중앙을 중심으로 컬러가 스며든 듯한 느낌을 내주시면 돼요. 입술 중앙에 컬러가 또렷하게 발색될 수 있도록 여러 번 터치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 이거 보고 뭐 이런 텍스처가 다 있지 생각했어요. 투쿨포스쿨 젤리 블러셔 5호입니다. 부드럽고 포슬한 폭신한 제형인데 이런 제형 치고 이렇게 발색부터 밀착까지 완벽한 제품 처음 봤어요. 이 컬러는 너무 누디한 느낌은 없는 피치톤의 코랄 색상이에요. 오늘은 볼 전체를 감싸듯이 넓게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정삼각형을 90도로 뉘은 느낌으로 블러셔를 발색해주시면 돼요. 하이라이터는 이 단델리온 트윙클을 사용해줄게요. 복숭아 빛의 하이라이터로 아까 사용한 젤리 블러셔 5호랑 조합이 예쁘더라고요. 맨 위쪽 입술과 인중 중간을 터치해서 입체감을 더해주며 마무리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나른한 봄날의 오후를 닮은 레드코랄 무드 메이크업, 레코드 메이크업을 마칠게요. 이 메이크업 하고 올린 인스타그램 셀카 영상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평소보다 좀 더 빨리 편집을 해봤어요. 메이크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함께 소개드릴 테니 많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